네. 네, 여기 서서 이 앞쪽. 네. 네. 안녕하세요. 창문여고 통합과학 내신 대비를 담당하게 된 박경아 강사입니다. 저는 이렇게 네 파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저에 대한 소개를 하고요. 변경된 교육과정 안에서의 통합과학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학교별 시험 특징하고 대비 전략, 그 다음에 그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통합과학과 물리를 가르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통합과학 교육학을 석사 과정을 마무리했고, 최근에 이제 학교에서 통합과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성북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의 과학 강의를 해왔는데요. 또 주로 그 특목고 입시라던가 또는 수능 물리 또는 중등과학을 가르치면서 우리 친구들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하고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면은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이제 가르쳤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그 부분을 채우려고 하고요. 클리닉 시간에 대부분 그 부분을 좀 메꾸려고 개별적으로 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신 대비를 말씀드리기 전에 수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현 고1 학생들부터 통합과학을 수능으로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능 과목에서는 이제 50점 만점에 25문항 40분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통합과학 예시문항입니다. 그래서 실험 해석을 바탕으로 한 결과 예측에 관한 이런 문항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시문항 12문항 중에 이런 문항이 8문항 정도 됐었고요. 단순한 과학 지식보다는 이런 문제 해결 능력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통합과학 안에서 텍스트 외에 그림이나 그래프 해석 같은 것도 매우 중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합과학 안에서는 이제 핵심 그림과 핵심 키워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신 통합과학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 고등학교 1학년부터는 이제 3단위에서 4단위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통합과학도 국영수만큼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제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뀝니다. 그래서 9등급에서는 이제 2등급까지가 11%였다라고 하면 5등급제에서는 이제 10%까지가 이제 1등급에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제 통합과학 1등급을 무조건 맞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절대평가와 상대평가가 병기가 됩니다. 그래서 90점 이상이면서 10% 이내에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A 1등급을 목표로 이렇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이제 한 학기 정도의 이제 그 학사 과정이 이렇게 될 텐데요. 이제 4월 말이나 5월 초쯤에 중간고사를 보게 되는데, 아마 4월은 학기 적응하느라고 많이 바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때 저랑 같이 통합과학을 이렇게 내신 대비를 꼼꼼히 해두면 아마 시험을 잘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창문여고 이제 시험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창문여고 제가 4년치의 시험지를 본 결과 2학기 내용, 2학기 통합과학 과정을 시험 범위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물리에서는 전자기 유도 파트, 그 다음에 지구과학 파트에서는 지구 환경 오염에 대해서고, 그 다음에 생물 파트에서는 생태계 파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의 시험 범위가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2학기 파트를 중간고사 1학기 시험 범위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등 연계 문제가 많았고요.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기출문제를 꼭 풀어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물리는 난이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물리 선생님이 물리에 엄청 진심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물리는 난이도가 높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년치 4년치 중간고사, 1학기 중간고사 시험을 봤을 때요. 이렇게 물리, 생명, 지구과학 파트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은 각각 2문제씩 출제되었습니다. 제가 3년 동안의 그 문항별 학습 요소를 정리해 봤는데요. 정말 문항별로 학습 요소가 거의 비슷했어요. 그래서 순서도 거의 비슷했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꼭 풀어봐야 될 것 같고,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뭐 엘니뇨를 내고 또는 엘니뇨와 사막화를 결합한 문제를 내거나 또다시 사막화에 대해서만 내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학습 요소가 거의 비슷했고요. 약간의 범위만 왔다 갔다, 그리고 이렇게 어떤 요소, 학습 요소를
거 같이 내거나 아니면 혼자 내거나 뭐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물리 파트에서는 원래 전동기 원리가 그 통합과학 내에 있는 범위가 아닌데 요것도 같이 내더라고요. 그래서 발전기 원리와 전동기 원리를 이렇게 비교해서 내는 문제가 많았고, 그 다음에 자기장에 관한 문제는 물리 원 파트에서 주로 다룰 법한 내용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물리 파트는 조금 어렵다. 여기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통합 보시면 창문여고 여기 유사 기출문제를 보시면 유사 기출문제인데요. 여기가 22년도, 23년도, 24년도입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한 문제이지만 조금씩 다르게 문제를 냈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꼼꼼하게 보는 것이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이거는 방학 동안에 저희 친구들하고 같이 공부했을 때 제가 필기노트 제공한 것이고, 이걸 이제 아이들이 직접 다 쓰게 했거든요. 그래서 통합과학 안에 있는 그림도 꼼꼼하게 볼 수 있게끔 하고요. 그 다음에 통합과학 안에 있는 키워드도 아이들이 쓰면서 직접 스스로 외워지게끔 그런 활동을 했었습니다. 저는 이제 통합과학이 이제 금요일 날 5시 수업이고요. 그 다음에 클리닉은 지금 토요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요거는 조금 변경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의논을 해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첫 4주 동안에는 개념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시험 직전에는 심화 문제와 기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 직전에는 개념 문제, 키워드 문제, 이런 쉬운 문제들을 다수 풀어보면서 아이들이 개념을 정리하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학 동안에 저랑 방학 동안에 공부한 친구들은 클리닉을 매우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클리닉을 조금 많이 하는 그런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저의 수업 상세 내용인데요. 이제 판서 많이 하고요. 우리 친구들 판서한 내용 이제 필기 많이 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영상이나 문제풀이 같은 거는 카톡을 통해서 보내고요. 저희 학생들 등원하면 지난주 공부했던 내용 심화 테스트 보고 그날 공부한 내용 키워드 테스트를 보거든요. 그래서 키워드 테스트를 좀 많이 해서 친구들이 키워드를 많이 적어보면서 이제 키워드를 암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고요. 감사합니다. 너무 떨어서 잘 전달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열심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